요거 퀵커머스입니다. 퀵커머스고 예를 들면 우리 뭐 편의점이나 이런 거 연계해가지고 1시간 이내에 배송해주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를 하면서도 배민과 콜라보를 하고 네이버랑 콜라보를 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그 신규 고객 전략을 이제 그 마케팅에서 일명 온보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착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건데 이게 진짜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게 그렇게 빨리 오느냐 이걸 경험을 해봐야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을 오 괜찮네. 네, 다음 이야기는 이제 네이버 지금 배달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 맞아요. 요즘 네이버가 저는 일을 진짜 잘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잘해요. 네, 맞아요.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게 작정을 했구나. 얘가 이제 네이버가 지금 쿠팡 잡으려고 작정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네이버 지금 배달 어떤 서비스인가요? 요거 퀵커머스입니다. 퀵커머스고 예를 들면 우리 뭐 편의점이나 이런 거 연계해가지고 1시간 이내에 배송해주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네이버 페이를 쓰고 있으니까 이제 보면 이제 네이버 이런 지금 배달 서비스를 다양하게 노출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냥 GS에서 뭐 필요한 물건도 선택을 해서 그냥 배송 신청하면은 오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와요. 네. 1시간 이내로 옵니다. 뭐 물론 사정에 따라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종의 뭐 배달의 민족에서도 이제 마트 장보기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같은 맥락상에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똑같죠. 사실은 차별성이 너무 많으냐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닌데 어쨌든간 다른 어떤 유통 쪽과 결제 쪽에서는 공룡이잖아요. 네이버에 그 공룡이 하나 좀 뛰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네이버 지금 배달이 이제 보니까 이게 뭐 편의점뿐만 아니라 뭐 이마트 에브리데이, 맞아요. 뭐 홈플러스 이스프레스, 맞습니다. 뭐 그리고 마트들도 다 입점이 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이버의 뭔가 행보가 이 퀵커머스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퀵커머스를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들은 상당히 좀 떨고 있을 거예요. 좀 떨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우려를 하는 건요. 이건 우려인데 원래 우리가 홈플러스나 이마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특히나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원래 본인들이 퀵커머스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GS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를 하면서도 배민과 콜라보를 하고 네이버랑 콜라보를 하고 있다는 건 이건 굉장히 특이한 일이거든요, 사실이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하나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이버 페이 쓰니까 그거 와운다. 똑같아요. 네이버 페이 쓰는 사람들, 네이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노출되니까 이게 접근성이 좋거든요. 자기네들이 하는 것보다. 반면에 배달의 민족도 접근성이 좋은데 그냥 오늘 장 좀 볼까? 이렇게 하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건 우려긴 한데 이렇게 너무 조금 쏠리는 현상, 그러니까 이런 어떤 퀵커머스가 특정 이런 플랫폼으로 쏠리는 현상이 되게 되면 퀵커머스 자체가 그냥 그들만 대행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퀵커머스도 뭔가 서비스가 좀 다양하게 좀 돌아오고 경쟁이 좀 돼야 사실 뭐 우리가 좀 유리해지는 소비자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자체 서비스보다 그게 좋으니까 다 네이버가 아니면 다 배민가 이런 식의 되다 보면 조금 좀 부정적인 이슈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간 뭔가 유통업이 재편되고 있다는 건 뭐 그거에 대한 건 확실하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 치킨 프랜차이즈에서는 이제 그 배달앱들을 탈피하는 맞아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교촌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교촌은 완전히 탈피한 건 아니고 이제 독점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슈를 감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뭐 신한은행 얘기 드리면서 얘기는 못 드리고 넘어갔죠. 우리 땡겨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확실히 조금 너무 쏠리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 네이버의 지금 배달에서 내세운 이제 그 서비스를 보면은 이제 사용자 주변에 1.5km 내외의 오프라인 점포에서 1시간 내외에 배달을 하겠다. 맞아요. 네. 이건데 이 서비스 자체가 이 소비자들의 뭔가 즉시 구매 심리 그리고 편의성,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충족은 시켜줄 겁니다. 충족은 시켜주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사실 이 기존에 있었던 퀵커머스랑 전혀 다를 바는 없기 때문에 똑같다. 다를 바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여지가 넓어졌다라는 건 좋은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맞아요.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 좋은 거고 그리고 결제하는 것도 좀 다양해졌다라는 거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좋은 측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1.5kg라는 거를 설정을 한 이유는 사실 저는 이제 배송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외부에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가장 1시간 이내에 배차 등이
이상적으로 될 수 있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1.5km가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미 설정을 해버린 건 네이버는 어떻게 하든지 1시간에 맞추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배달의 민족 같은 데는 제가 배민을 욕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배민 같은 경우는 배차가 좀 지연되거나 그러면 1시간에 온다고 하던 게 뭐 1시간 반, 2시간 있거든요. 사실은요, 사례가. 근데 그게 이제 거리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거리에 제한이 없다고 해서 뭐 부산에서 서울 이건 아닙니다만 1.5km까지 그렇게 제한을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이버는 아예 그러면 진짜 우리는 1시간 넘어가는 일은 없게 하겠다. 이런 의지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별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 서비스를 처음 봤을 때는 사실 뭐 사무실 건너편에 편의점이 있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뭐 그 최저 금액이라든지 네네. 뭐 1시간 그걸 기다리면서 이제 뭐 과자 한 봉지, 뭐 음료수 하나 사 먹느니 그냥 내가 갔다 오고 말지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하긴 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지금 이 촬영 시점 기준이겠지만 네네. 이제 뭐 편의점마다 다 다릅니다만 GS25 같은 경우에는 1만 원 이상을 사면 5천 원을 할인해준다. 이러니까 있어야겠는데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럼요. 이런 이제 뭔가 신규 고객 유치 전략 내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이제 경험을 하게 하는 네이버의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신규 고객 전략을 이제 마케팅에서 일명 온보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착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의 정착 전략은 너무 그냥 첫 꿈에 조금 쏠려 있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막 해주는 거죠? 저는 사실은 온보딩이라고 한다면 초반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2회, 3회 구매를 했을 때도 저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온보딩, 신규 고객 전략은 너무 그냥 첫 주문에만 조금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만 근데 다만 이제 충분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작가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일단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진짜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게 그렇게 빨리 오느냐 이걸 경험을 해봐야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을 오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것조차 없다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 그거 기다리고 배달료 내느니 나 간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험해본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경험을 통해서 뭔가 이 사용자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긍정적인 그런 전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제가 뭐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조금 더 좋아지려면 말씀드린 대로 온보딩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사람들이 진짜 2번 써보고 3번 써보고 4번 써보는 이런 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면서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어떤 굴레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은 이제 이 네이버의 지금 배달이 이제 그냥 다른 서비스와 큰 차별점 없이 너무나 똑같다, 비슷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네. 여기서 뭐 끝나진 않을 테잖아요. 맞아요, 뭐 그럼요. 계속 네. 이제 기술이 진화할 거고 네이버니까요. 다양한 서비스가 진화할 텐데 네네. 뭐 어떤 식으로 좀 고객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을까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개인화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3분 추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연계가 돼서 뭐 예를 들면 조금 오버스러운 얘기긴 한데 뭐 이런 거죠. 제가 이마트 24나 뭐 GS 뭐 이런데 콜라를 매일같이 하나를 샀다면 제가 사는 시간에 알림을 보내는 거예요. 너 콜라 살 때 됐다? 이렇게 그렇죠. 예, 이런 개인화 전략이라던가 50원 할인 쿠폰 보내주고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런 걸 하던가 아니면 가구 구성원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봐서 만약에 자제분들이 있다면 자제분들 용품 떨어지지 않았니? 라고 이런 식으로 푸시를 보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업데이트가 되면 아주 좋겠죠. 지금은 이제 뭐 기획전이나 세일전 쪽으로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 쿠폰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인화가 된다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물건이 좀 더 늘어나야겠죠. 뭐 예를 들면 배달의 만족 비마트는 우리 닌텐도가 와요. 닌텐도 게임팩이 오거든요. 네. 닌텐도도 오고요. 이런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취향이 많고 생각이 많아지면 사고 싶은 게 점점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모두 다 취급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마트의 애완용품 같은 거잖아요. 고양이 용품 이런 것들은 이 시장이 크다 보니까 다 이제 살 수 있게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면서 조금 더 늘려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 개인적인 좀 오버스러운 생각이긴 하지만 델리 쪽 확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데일리 쪽. 델리요. 델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즉석 조리식품인데 델리. 델리 쪽도 확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얼마 전에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000원 치킨 나와가지고 오픈런 하고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5,000원이라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뭐 치킨플레이션이란 말 정도 나올 정도로 치킨값이 또 오르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낮은 경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할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마트에서 튀겼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과 그 가치를 본다면 나는 이거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아쉽게도 우리가 그런 건 배송으로 만나기 좀 어렵죠. 그렇다면 뭐 그런 것들도 만약에 확장을 한다면 뭐 물론 외부에 아마 좀 이렇게 말은 많을 거예요. 말은 많겠지만 어쨌든간 사람들은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식사를 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식사를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식사를 사서 드시고 싶은 게 좀 더 많거든요.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작가님. 그 신축 아파트에 네. 부엌을 줄이고요. 네. 거실을 늘린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왜 그러지라고 찾아봤더니 네. 아, 실제로 요리하는 수요가 그쵸. 아예 조금 줄어들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거실 넓은 건 더 선호하신대요. 거실에서 뭐 영화도 보시고 게임도 하시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 즉석 제품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확장이 된다면 아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키커머스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쿠팡 때문에 네네. 이제 거의 뭐 모든 거의 상품들 거의 뭐 진짜 길어야 하루. 길어야 하루 맞아요. 네, 이제 뭐 12시간 이내에도 받을 수 있는 시대 됐는데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1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그 방향성인가요? 약간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요거를 조금만 더 해석을 조금만 디테일하게 하면 요런 해석도 가능해요. 사람들이 쟁여놓는 소비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쟁여놓는 소비는 쿠팡에서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콜라를 한 박스 산다 그러면 쿠팡에서 사겠죠. 근데 콜라를 내가 한 개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퀵커머스에서 사겠죠. 쟁여놓는 게 필요 없는 제품은 그렇게 구매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고요. 외부적으로 조금만 더 판단을 하면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면 1인 가구가 사시는 곳은 무조건 그렇다라고 제가 이퀄 관계를 성립하는 건 아닌데 네. 4인, 6인이 살던 집보다는 아무래도 공간이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도 적고 공간도 적어지다 보니까 내가 쟁여놓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거 사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퀵커머스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1시간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사회 구조의 변화와 어떻게 보면 쟁일 것과 쟁이지 않을 것을 사람들이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이런 경우도 조금 한 번은 생각을 해보면 아주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